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의 원작 소설 중 하펠페 신인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초전도 로리콜인 데켐을 향해 아인즈 펀치를 날린 아인즈. 두 사람의 접촉이 공격으로 인식되는 순간 아인즈가 걸어뒀던 완전 불가지아가 해제되어 모습을 드러내었고, 아인즈에게 얻어맞아 날아가 버린 데켐의 얼굴에서는 쌍코피가 대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켐의 HP는 여전히 건재했으며 아인즈는 그의 레벨을 70 이상 80 이하로 상향 조정했는데, 위그드라실에서는 매우 적은 확률로 100레벨을 찍어도 HP나 MP의 총량이 상승하지 않는 직업이 있어 끝까지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앞에 나타난 언데드에 의해 데켐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는데요. 그는 시선을 아인즈로부터 쌍둥이에게 옮기더니 두 사람 중 한 명이 네크로맨서라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쌍둥이가 대답하기도 전 아인즈가 두 사람을 제지하며 자신은 쌍둥이와 두 사람의 부모님 합계 4명분의 힘으로 만들어진 수호자라고 소개했는데, 데켐은 자신에게 피를 보게 한 것이 약 수백 년 만이라고 말하며 왕에 대한 말버릇이 되먹지 못했으니 피아간의 실력차를 톡톡히 가르쳐주겠다 소리쳤습니다. 아인즈가 급조한 설정에 넘어간 데켐,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아인즈는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 조금이라도 더 버프를 걸고 싶은 아인즈였지만 변태의 손길에서 아우라를 구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었고, 데켐에게는 방과 같은 특수기술이 존재할지도 몰랐기에 아인즈는 우선 데켐에게 정정당당한 1대1 대결을 시청했습니다. 아인즈가 보인 만용에 데켐은 호쾌하게 웃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아인즈는 말에게 전원을 날려 방금 자신이 했던 말은 무시하고 내가 불리해질 것 같다면 협력해서 저자를 확실하게 죽일 것이며 이를 아우라에게도 전달하라 명했습니다. 데켐은 체내의 마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그의 주변에 있던 대량의 흑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언데드를 사역하는 두 사람을 완전하게 자신의 손주라고 확정지으며 전투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는데요. 반대로 아인즈는 품속에서 하나의 스크롤을 꺼내 사용했는데, 스크롤에 깃든 마법은 차원 봉쇄로, 이는 본래 데미우로스가 사용하는 능력 중 하나로 효과는 시전자 주변의 전이 마법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 세계에서는 일부 최상위 천사나 악마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인즈의 앞에 데켐이 소환한 최상위의 정령 중 하나, 원초의 흑정령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통상 수단으로는 소환이 불가능한 대정령의 존재에 아인즈는 경계심을 최대한으로 올렸습니다. 원초의 정령은 정령들 중 최상위에 속하는 존재로 위그드라실 기준으로 87레벨에 해당하며 오버로드 1기 극초반에 아인즈가 길드 아이템 스태프 오브 아인즈울 고온에 박힌 신기급 아티팩트를 사용하여 소환한 원초의 화염정령과 동급의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원초의 정령이란 특수한 존재이며 데켐은 자신의 클래스 중 하나인 엘리멘탈리스트와 서머너라는 작업으로 인해 특수한 아이템 없이도 원초급의 대정령을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위그드라실에서는 불가능한 행위로 그는 원초의 흑정령을 대지의 수호정령 베히모스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아인즈는 그런 데켐과 정령을 상대로 대담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인즈의 액션은 과거 지구의 사신인 중 한 명인 홍실모에게 받은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PK술에 나오는 자세 중 하나로 상대의 비장의 패를 보더라도 당당하게 나와 숨겨진 패까지 떠보는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아인즈는 일부러 원초의 흑정령에 대해 아는 척을 하였고, 데켐 또한 자신의 필살기를 알아본 것에 대해 왠지 모르게 우쭐대기 시작했는데요. 데켐은 아인즈의 지식을 높게 평가하며 언데드로서의 식견, 아니 기억력에 대해 칭찬했는데, 그와 동시에 정령은 천천히 주먹을 치켜올리며 그 정령의 힘을 한번 받아보란 식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아인즈가 기억하는 원초의 정령의 속도는 이것보다는 훨씬 빨랐으며 고로 현재의 데켐이 완전히 방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인즈는 눈치챌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80레벨이 넘는 정령의 한방 한방은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이 담겨져 있고, 특히 아인즈와 같은 스켈레톤 계열의 언데드에게 구타에 의한 공격은 효과적이라 굳이 정면에서 바라줄 이유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초의 흑정령의 최대의 약점은 공격이 매우 단조롭고 근접기 이외의 특수기술이 없어 지구의 존재 중 해롱해롱김 같은 산성 속성의 공격을 하면 의외로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고, 정령의 주먹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아인즈는 해골벽으로 방어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해골벽은 정령의 주먹에 산산조각이 났으며 아인즈는 일부러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데켐을 상대로 일방적인 결투라는 마법을 날렸는데요. 이는 제3위계의 마법으로 상대방이 전이로 도망쳤을 경우 시전자도 상대와 함께 해당 장소로 전이하는 마법이지만 전이 장소에 상대의 동료가 있을지도 모를 도박성 스킬이었기에 비교적 낮은 위계의 마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데켐은 일방적인 결투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아인즈는 이것이 즉사계의 마법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베이모스보다 강한 자신에게 즉사계의 마법이 통할 리가 없다고 말했지만 아인즈는 속으로 데켐의 레벨이 정령보다 낮을 것이라고 거의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령이 공격을 취함에 따라 아인즈의 만화 정수에 의해 데켐의 마력이 소모되는 것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과거 백금을 상대할 당시 그가 스킬을 사용함에 따라 HP가 점점 줄어든 것보다 치명적인 디메리트를 가지고 있었고 데켐의 MP는 원초의 정령을 소환한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소모되고 있어 아인즈의 전투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데켐은 사라상수의 자비를 발동했는데 이는 제12개의 부활 속성을 지닌 마법으로 12개의 마법 중에서도 마력의 소모량은 현당급으로 높았습니다. 이 마법은 일정 시간 동안 서서히 HP를 회복시켜주지만 데켐 정도의 레벨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즉사에 대한 완전 내성을 부여하여 즉사계의 마법으로 데켐을 죽이기 위해선 마법 이중 최강화를 걸어야 했으며 무엇보다 시전자가 사망하게 되면 레벨 다운의 페널티 없이 소량의 HP를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드루이드 클래스 최고의 소생 마법이었습니다. 아인즈는 마법 3중 무형창화를 사용한 상위 마법 봉인을 발동하여 모종의 마법을 저장해둔 동시에 다시 한번 마법 3중 최강 위계상승 무형창화를 사용한 마법 화살을 정령을 향해 날렸습니다. 마법을 3중이나 최강화한 기술을 연속으로 사용하다 보니 아인즈는 마력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저위계의 마법이라도 4단계나 강화를 시키니 이를 방어한 정령의 데미지가 데켐의 마력 소모로 이어졌고 뒤이어 정령의 주먹이 아인즈에게 직격하긴 했지만 사전에 광유력체를 발동해두어 데미지가 반감되어 비행 마법으로 자세를 고쳐잡은 뒤 다시 한번 해골벽을 발동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쌍둥이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다시금 느끼고 있었는데 아인즈는 데켐을 소이기 위해 최소한의 마법만을 보여주고 있었고 스크롤로 인해 그것이 어떤 마법인지도 알 수 없었으며 계속해서 데켐에게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착각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베이모스 원초의 흑덩령의 체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고로급의 드래곤조차 원초급의 정령에게는 이길 수 없었고 데켐 자신조차 베이모스를 당해낼 수는 없어 그가 아는 한 베이모스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과거 8류왕 중 한 명이자 자신의 아버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데켐은 마력을 끌어올려 제7위계의 마법인 양황폭렬을 발동, 눈앞에 해골병을 날려버렸습니다. 자신의 맨몸이 그대로 노출된 아인즈는 계속해서 풀죽에서 스크롤을 꺼내들어 모종의 마법을 발동시켰고 이윽고 아인즈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발생하여 그들이 있는 공간을 모조리 집어삼켰습니다. 원초의 흑정령의 공격은 시야에 의존해야만 했고 데켐은 제4위계의 마법인 진동감지를 사용하여 지명과 맞닿은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아인즈는 비행마법을 사용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버러지들을 상대로 더 이상 마력을 낭비하는 것이 화가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데켐은 제9위계의 마법인 폭풍우를 발동하여 아인즈가 만들어낸 대량의 안개를 날려버렸습니다. 비록 실내의 공간이었지만 데켐이 발생시킨 폭풍에 의해 천둥번개가 내려치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안개가 사라졌음에도 시야는 딱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데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인즈가 날아다니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탐지 마법을 사용하였고 그중 2개 움직이지 않는 인형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아인즈 쪽에서는 움직임이 보여 데켐은 곧바로 폭풍우를 해제하였고 비바람이 사라짐과 동시에 해골벽의 뒤에 숨은 아인즈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짜증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언데드의 전투술에 데켐은 노기를 가득 담아 당당히 싸우라 고함치기 시작했고 이에 아인즈는 오히려 싸움에서 책략을 구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 당연한 일을 물어보지 말라는 식으로 대꾸하며 엘프의 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인즈의 질문을 데켐이 대답해줘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데켐은 보물이란 부분에 반응하며 그것을 자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베이모스를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 아인즈는 데켐이 원초의 흑덩령을 자꾸만 베이모스라 부르는 것에 의아해하며 위그드라실에 존재하는 육지의 대마수라 불리는 레이드보스 베히모스를 떠올렸습니다. 대화가 상충되는 아니 전혀 성립되지 않자
데켐은 더 이상의 수단은 끝이라고 말하며 쌍둥이들을 녹색 사슬이라는 마법으로 포박하려 했으나 순간 아인즈가 해골벽을 해제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자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아인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여 순간 데켐을 당황시켰는데 데켐의 마음속에서는 어째서 언데드 따위가 저런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켐은 베이모스에게 명령하여 아인즈를 지지겨 버리려 했지만 아인즈는 이전에 봉인해두었던 마법 3중 최강화를 걸어둔 불쾌음의 폭렬을 해방하여 대지의 수호 정령의 HP를 빠르게 앗아갔습니다. 정령은 데미지를 입어도 그 피해가 외견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정령의 주인인 데켐은 자신의 최상위 정령이 죽어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자신의 아버지만이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를 한낱 언데드 따위가 이렇게나 몰아붙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그저 한마디 이럴 리가 없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인즈가 사용한 불쾌음의 폭렬은 산성 속성과는 또 다른 정령계 몬스터의 약점 중 하나로 강력한 음파의 폭발을 일으켜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안겨주는 마법이 되겠는데 슬슬 마음속에 이 언데드는 나보다 강한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뻔했던 데켐은 마력을 쥐어짜면서 베이모스에게 주먹을 날리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정령의 주먹이 아인즈를 강타하여도 더 이상 아인즈가 날아가는 일은 없었으며 되려 아인즈로부터 다시 한번 불쾌음의 폭렬이 날라와 이번에야말로 대지의 수호 정령은 한 줌의 흙덩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하프엘프의 신인편 18단을 찍먹해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베이모스를 잃어버린 데켐,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슬레임 법국의 침공, 과연 엘프왕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